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통할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방선거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의 소리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후보를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생각 그리고 정책 차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인천 미추홀구 구청장에 도전하고 있는 김정식 예비 후보자님 모셨습니다. 김정식 예비 후보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정식입니다. 자, 우선 제가 김정식 예비 후보자님 어떤 분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간략하게요. 자, 김정식 예비 후보자님은 1969년생입니다.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고요.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전공하셨고 인천광역시 민선 7기 그러니까 8년 전이네요. 미추홀구 구청장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정책특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식 예비 후보자님의 지금 선거운동의 대표 슬로건은 약동하는 미추홀구 김정식이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자, 아주 짧고 굵게 똑부러지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예비 후보자님이 직접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식입니다. 전 미추홀 구청장이었고요. 제가 구청장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골목골목이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대 미추홀 구청장 김정식입니다 하고 그 골목을 이야기했었어요. 그 골목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저는 바람을 뚫고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다시 지난 4년간 준비 많이 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한 번 하시고 그 윤석열 대통령 된 이후에 참 한 달 만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낙선에 또 패배를 보셨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또 다시 도전하신다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태 나왔던 후보님들이 대부분 고향이 영남이 아니었었는데 오늘 또 고향이 안동이신 분이 나왔습니다. 예. 또 이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안동하면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김정식 후보님 혹시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건? 제 이재명 대통령과는 제가 고향이 같은 안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안동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노사모 활동하고 김근태 친구들 활동할 때 그때 이제 노사모가 분화되면서 뭐 참정연, 두드림, 정통 뭐 그렇게 막 분화가 됐었잖아요. 막 김근태 친구들. 그때 제가 이재명 변호사를 봤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변호사고, 야, 저분은 나중에 참 큰 인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대통령님이 되셨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제가 그때 남구청 비서를 하면서 민주당 청년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 회장님이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님이셨는데 진행하는 것부터 말씀하는 것이 정말 딱 부러지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제가 먼 발치에서 보고 뭐 사진도 한번 찍고 그랬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구청장 할 때 미추홀구에서 아마 인천에서는 최초고 전국에서도 경기도 이후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초 같은데 기본소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침 한 10시경 정도 되는가 그렇게 회의를 할 때 보니까 전화가 한 통 오는데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이걸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이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더니 안녕하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네. 아우. 녹음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기본소득 조례 그 소식 들었다고 뭐 아마 격려, 뭐 칭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평소 존경하던 지사님 전화를 받으니까 진짜 이게 그런 분위기 아시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인연들이 있었고요. 2022년도에 그때는 이재명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민주당 상임 고문이었는데 그때 대선 패배 이후에 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구청장 후보로서 다른 구청장 후보들과 그리고 시의원 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재명 상임 고문은 개항에 출마를 해라.
그 다시 정치를 시작하게라. 미흡하지만 우리들이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럼- 지금까지 예. 은혜에 보답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번 대통령님 되시는데 제가 진짜 요만큼 어떻게 일조를 했다라고 이렇게 한번 좀 자랑 좀 합니다. 예. 예. 뭐 경기도지사가 인천의 그 지자체 단체장한테 전화를 한 건 좀 의외했네요. 예, 그때 아무튼 뭐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기본소득 조례. 네. 네, 기본소득. 예. 자, 기왕에 이재명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왜 젠플릭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요즘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구청장을 지낸 경력이 있으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님, 이거 젠플릭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추홀이니까 미플릭스를 만들려고요. 네. 그런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좀 스타일이 비슷해요. 이재명 대통령도 보면 아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고 척박한 환경을 뚫고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지키면서 대통령님 되셨잖아요. 저도 뭐 고향이 안동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주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연, 혈연, 지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구청장을 되면서 저도 나름대로 그 대통령님처럼 소신과 철학을 갖고 이렇게 구청장까지 됐는데 그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막 회의를 할 때 보니까 막 과장들이나 실국장들 통해서 이렇게 막 보고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구청장 할 때 국장이나 과장 보고보다는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들 보고를 받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 같은 경우는 어떤 보고를 위해서 막 보름씩 밤을 새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국장이나 과장들이 그걸 딱 보고하면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힘이 나겠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구청장이 물어봐도 또 그분들이 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때 구청장을 하면서 보고 같은 경우는 이제 팀장이나 주무관들 보고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하게끔 했는데 대통령님도 보면 막 국정 보고할 때 보니까 막 과장들이 보고하고 실무자들이 그렇죠. 보고하는 거여서 저거 내가 했는 건데 이게 뭐 공통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대통령은 진짜 골목을 알고 그다음에 정말 공무원들을 알고 행정을 알고 철학을 알고 그러니까 정치를 할 수 있구나라고 존경하는데 저도 나중에 진짜 그런 보고 방식뿐만 아니라 그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하고 있는 그런 방식들을 이제 미추홀구에 잘 적용해 가지고 젠플릭스가 아니라 미플릭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요즘 다들 이재명 따라 배우기 뭐 이렇게들 얘기들 하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앞에서 또 우리 김정식 예비 후보자님 워낙 제가 이력을 짧고 굵게 전해드려서 그런데 후보자님 민주당에서만 정치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정치는 왜 하게 되신 건지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민주당하고 인연은 그 92년도 이제 그때 대선 김대중 대통령 대선 앞두고 그때가 제가 언제였냐면 제가 감옥 갔다가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복학했을 때예요. 그때 이제 대선 앞두고 후배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진보 진영이 어떤 대통령 후보를 밀 것인가 아니면 비판적 지지, 비지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제가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해서 비지를 선언하고 했었죠. 그때 이제 그런 인연들이 시작되었고 실질적으로 97년도 같은 경우는 또다시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이제 고향에 가서 부모님 주민등록증을 훔쳤어요. 이제 공소시효 끝났죠? 공소시효 끝났는데 부모님 주민등록증을 딱 훔쳐갖고, 왜냐면 고향이 안동이에요. 이분들 분명히 김대중 대통령이 안 찍어요. 이해창 찍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집회 현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주민등록증입니다. 아마 저를 따라서 많은 우리 후배들이 부모님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훔치면서 그때부터 제가 진짜 민주당하고 인연인데 실질적인 투표 방향인데. 그러니까 공소시효 끝났잖아 이제.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진짜 그때 97년도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정말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기에 어려운 시절에 열린우리당 입당을 했고요.
그리고 2004년도, 2006년도 선거 때는 제가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 실질적 정치에 뛰어든 건 2010년도 그 인천시장 선거에 송영길 시장 캠프의 남구 조직 책임자, 마구섭 남구청장 그 캠프의 조직국장으로서 이제 정치를 시작했고요. 2010년도에는 남구청에서 비서로 시작했고, 그리고 민주당 인천시당 그 조직국장도 하고, 국회의원 이제 비서관, 보좌관 또 하고, 네. 지방선거 기획단 간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대통령 그 종합상황실, 대통령 캠프 종합상황실에서 일도 하고, 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도 하고, 그러니까 실무부터 차곡차곡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초대 미추홀구청장이 되었습니다. 네. 민주당과의 인연은 1992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34년이 되었습니다. 네. 네. 제가 지난번에 안 계실 때 네. 뉴스 통해서 그 인천에 기초단체장 출마하신 분이 30여 명인데 그중에 전과자가 18명이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비판했었는데 지금 전과자시잖아요. 근데 좀 예. 요거는 좀 다른 거서 학생운동 하시다가 갔다 오신 거기 때문에 저는 예. 뭐 이런 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과 아닌가 뭐 그 말씀 드리려고 칭찬해 주려고. 예, 그렇게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자, 아무튼 이 지난번에도 이 미추홀구 예비 후보자님 한 분 모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추홀구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추홀구의 일대 부청장 하셨잖아요. 예, 예. 그 미추홀구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이유 예. 이거 좀 한번 초대 미추홀구 구청장님한테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여기를 인천 남구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울산에도 남구가 있죠. 네. 대구도 남구가 네, 있죠. 남구 다 광주에도 남구가 있죠. 정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이거는 일본식 방위 개념이에요. 우리 미추홀구는 저 전에 있었던 박우섭 남구청장님 시절에 보면 마을 민주주의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주민 참여도도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끼리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야, 구 명칭을 바꾸자.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했고 그 주민들이 결정을 한 게 미추홀구예요. 그만큼 우리 마을 민주주의가 성숙됐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제가 이제 초대 미추홀구 청장이 됐는데 네. 미추홀구란 말은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아이고 2000년. 예, 2000년 전 BC 18년에 네. 그 비류백제, 그 온조는 여기 서울 쪽에 그 송파 쪽에 네네. 온조백제를 세웠고 그 형인 비류대왕은 미추홀에 그 문학산 쪽에 이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비류백제입니다. 근데 그때 왜 비류는 미추홀에다가 문학산에다가 나라를 세웠을까요? 잃어버렸던 만주와 해양 강국을 꿈꾸면서 미추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이제 실현되지 못했죠. 미추홀의 미는 물이란 뜻이에요. 앵커님 또 저기 미역국 네. 좋아하시죠? 그럼요. 예, 미더덕 좋아하시죠? 네, 그럼요. 몇 감다 할 때 네, 몇. 네. 그러니까 그게 물이란 미자가 물이란 뜻이고요. 추는 어조사의 의미고 홀은 성읍 도시란 뜻입니다. 미추홀은 물의 도시입니다. 예, 2000년 전 비류대왕은 해양강국 대륙 진출을 꿈꾸지 못했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과 인천 시민들은 대륙으로 진출하고 해양으로 진출합니다. 그 속에 저도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 미추홀구 명칭 변경은 대한민국의 최초로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전국에 계신 모든 주민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초대 미추홀구 청장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태 나왔던 예비 후보자님 중에서는 가장 신이 좀 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좀 전에 이 미추홀구 얘기하시면서 마을 민주주의도 말씀하시고 인천의 미추홀구가 중심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자 근데 미추홀구 이 원도심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과연 원도심이 다시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건지 그렇다면 원도심이 중심이 되기 위해선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미추홀구가 면적이 24.84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42만 명입니다. 네. 보통의 어떤 도시든지 남구라고 하면 인구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대구 남구 같은 인구는 겨우 10만입니다. 근데 미추홀구는 원도심이지만 인구가 42만입니다.
면적이 24.84제곱킬로미터니까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우리 그 애청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서구의 5분 인천의 서구의 5분의 1입니다. 남동구 그 동부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남동구의 2분의 1, 연수구의 2분의 1, 부평 계양의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면적이죠. 상당히 작은 면적에 42만이 살고 있으니까 인천시 평균 인구 밀도의 6배입니다. 그만큼 작은 동네에 인구가 그만큼 살고 있다는 거죠. 다닥다닥.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환경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렇죠.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생로병사가 있듯이 도시에게도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도시의 주기를 보통 이제 도시 계획학자들이 한 50년을 보더라고요. 미추홀구가 인천의 중심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는 미추홀구가 인천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한 5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미추홀구에서 도시 재생이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일단은 도로 인프라들도 좋습니다.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도 4개가 있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시 재생들을 잘 꾸려나간다면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 재생들이 일어난다면 다시 젊은 인구들이 유입될 것이고요. 그러다 된다면 다시 미추홀구가 인천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응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미추홀구가 인천의 중심이 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우리 주민들과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 진보 세력들에게 제가 자랑스럽게 약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뚜찌 빠찌 뽀찌님께서 대본 안 보고 가신 것 같은데 말씀 잘하시네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일도 잘하실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 이렇게 쭉 보니까 장관들을 열심히 찾아다니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구청장 시절에 국을 이 2개 더 만드시고 그럼 국장이 2명 더 있었다는 얘기인데 과를 10개 정도 더 만든 것으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이렇게 좀 방대하게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뒷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 재임 당시 뭐 자랑이라고 생각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자치분 그때 이제 자치분권 대상도 받았는데 네. 제가 구청장이 됐을 때 이제 그 행안부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국을 하나 더 신설할 테니까 신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인구가 그 42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연수구도 신청을 했는데 연수구는 그때 이제 인구가 40만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연수구는 국 하나가 신설이 되는데 미추홀구가 국이 신설이 안 되는 거예요. 국이 신설돼야 공무원들이 좋아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질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문의를 했더니 참 이상한 답변이 왔어요. 연수구는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한 도시인데 미추홀구는 원도시입니다. 그런 게 어딨냐. 우리 미추홀구도 이렇게 하고 막 그 소명자를 들고 막 이제 장관 찾아갔죠. 마침 장관을 찾아갔는데 그때 그 장관님이 뭐면 소통의 달인이셨어요. 경상도 사투리 뻑 쓰면서 야 근데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누구였냐면 지금 대구시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김부겸 장관님, 김부겸 총리님이었습니다. 존경합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존경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료를 들고 또 국회 행안위를 찾아갔어요. 국회 행안위를 찾아갔는데 마침 그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제 위에부터 한 살인 형이 그때 국회 행안위 그 인재근 의원 보좌관이었어요. 그거 통해서 만나고 설득하고 그리고 대통령 국무회의 때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그 미추홀구에 국이 2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국을 만들려고 이렇게 서울을 막 쫓아다니고 막 국회를 쫓아다닐 때 실은 제가 그때 나이가 48살 어린 구청장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이나 가장들이 아이고 쓸데없는 것 한다. 저게 되겠어? 라고 이제 국을 딱 만들고 오랬고 난 다음부터 공무원들이 제가 하자는 거 다 따라하는 거예요. 리더십이 생긴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관님들을 만나기보다는 저는 그 가장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 중앙정부의 가장들을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니까 예산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 예산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한 860억 정도 그 중앙정부 예산도 받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청장은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는
정말 저기 가서 과장님도 만나고요, 국장님도 만나고, 장관님도 만나고, 문을 두드리면요, 그분들 만나 주시더라고요. 저 정말 미추홀구청장 지난 4년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더 준비했으니까 더 잘할 수 있다. 네. 진짜 약속드립니다. 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청장 시절 네. 이 인천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제 집창촌 옐로우하우스. 예. 이게 이제 성매매 직결지 문제가 참 이슈가 됐었는데 이거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해결책을 이끌어냈는지 이것도 자랑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말입니다. 조금 약자들 편을 좀 들어줘야 돼요. 제가 좀 촬영하고 싶은데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도시 재개발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구청장 하면서 강제 철거 한 건도 없었어요. 어떻게든 협의를 끌어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옐로우하우스 사건인데, 그거는 전임 청장 때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 네. 그 옛날 거기 숭이동에 보면 옐로우하우스라고 유명한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그 성매매 직결지가 있었어요. 제가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니까 그때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재개발 진행하는 사람들은 강제 철거를 하려고 하고, 그 성매매 직결지에 있는 그 성매매 여성 노동자들은 뭐 어떻게 생존권 문제니까. 생존권 네. 문제니까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조합 쪽을 만났어요. 참아달라. 강제로 들어가면 저기 대신에 너희들 시간이 가겠지만 네.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 테니까 참아주고, 그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행정적 시간을 줄이면 가능하다. 참아달라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성분들을 만났죠. 새벽 5시마다 제가 그분들을 찾아갔어요. 5시 찾아가고 6시에 찾아가고. 네. 그런데 이제 또 막 철거를 하는 쪽에서는 막 협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래 구청 앞으로도 데리고 가고 매일 만났죠. 그리고 뭐 청장님도 욕해라 그랬어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서 밀크커피 같이 마시고 그러면서 설득을 했어요. 그때는 또 우리 그 여성원 도움으로 조례를 만들었어요. 탈성매매 네.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미추홀구에서. 그리고 그 지원 조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탈성매매를 하면 매달 200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을 줄 테니까 그때 동안 당신들이 직업 교육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 그런데 그게 결국은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분들이 원만하게 또 탈성선도 하시고요. 또 그렇게 지원받고 이렇게 나갔다. 정말 제가 진짜 살아가면서 예전에 정치적으로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2022년 이재명 대통령님이 외로울 때 제가 진짜 개항에 출마해라 막 그 해프를 들었던 게 정치적으로 가장 자랑스럽고요. 행정적으로 가장 자랑스러웠던 거는 진짜 이 옐로우하우스 문제. 네. 이거를 진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갈등 없이 풍경사태 없이 해결했다는 거는 제 스스로도 저를 진짜 토닥토닥 해보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 김정식, 너 진짜 훌륭했다, 얼마나 진짜 너 제대로 했다 하고 토닥토닥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재임 시절에 노인 일자리도 많이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산 많이 들어간 사업들인데 미추홀구는 예산이 부족한 구였었는데 네. 노인 일자리를 특별히 만드신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뭐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전임 박우섭 청장님 때부터 잘해왔어요. 근데 제가 4년 동안 전국에서 1등을 3번 했어요. 그럼 좀 잘한 거죠. 네. 한 2만 7천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뭐 퍼주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요, 집에 계시면요, 밖으로 안 나오세요. 위축되셔가지고. 밖으로 안 나오시면 다리 힘 빠져요. 다리 힘 빠지면 건강 잃어버립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걸어 다녀라. 그리고 친구들 사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또 평생학습도, 민주주의 교육도 할 수 있고요. 예산이 한 300억 들었어요. 그런데 미추홀구 예산은 한 75억, 국시비가 225억이 들은 거예요. 미추홀구에서도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75억을 들여갖고 8,60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 어르신들에게 300억이라는 임금을 주잖아요. 근데 그 300억을 이분들이 뭐 서울 가서 쓰시겠어요? 딴 데 가서 쓰시겠어요? 다 미출구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럼 미출구 골목에 있는 뭐 식당, 뭐 짜장면집, 세탁소, 슈퍼 돈이 돌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75억을 만들어 갖고 300억의 임금을 만들고 또 그 300억이 동네 도니까 약 600억의 경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경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뭐 어르신들에게 임금을 주는다, 어떤 분들은 그 퍼주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을, 그리고 지역 골목 경제를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다. 근데 요즘 많이 또 힘들어 하시더라고. 어르신들 만나보니까. 그렇죠. 어르신들, 제가 꼭 복귀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잘 만들어가지고 잘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민주당 좀 지지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그 60대 지금 지지율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70대는 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예. 60대 저도 60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치단체장 뭐 아시다시피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물론 당 소속이긴 하지만 행정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정치인과 행정가 요거 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어떻게 다른지 요것도 좀 어떻게 지금 본인은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의원들은 약간 전투기 조종사다. 네, 네. 빨라요. 뭐 딱 그 이슈가 뜨면 곧바로 탁 치고 나가고 또 그런 의원님들을 또 우리 또 국민들도 좋아하고 예. 특히 서울에서 애청자들은 더 좋아하고 그죠?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을 해보니까 이게 좀 낡은 군함의 선장 같아요. 직원이 1,200명입니다. 그렇죠. 예. 뭘 하면 이게 움직임이 좀 둔해요. 그런데 하력은 뭐 전투기보다는 뭐 군함이 엄청난 하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의원님들은 전투기 조종사에 비유한다면, 구청장은, 어떤 군함의 함장.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추홀구청장은 미추홀구의 CEO입니다. 미추홀구 자산이 1조 7천억이에요. 예산이 1조 1천억이에요. 직원이 1,250명. 뭐 산하단체까지 하면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어느 대기업 CEO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은 CEO 마인드를 갖고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난 4년 동안 정말 미추홀 구청장이 아니라 미추홀 CEO의 마인드로서 미추홀구를 운영했듯이 지난 또 4년 또 준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의 또 미래는, 우리 미추홀구의 미래는 정말 밝아질 것이다. 미추홀구 CEO로서 준비 잘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비행기가 빠르긴 한데 싣고 오는 건 많지 않잖아요. 그죠, 화물선은 좀 느리긴 한데 한 달 만에 대한민국에 오지만 많은 걸 싣고 대량을 싣고 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뭐 쇼츠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네. 어느덧 우리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 신통할 초대석 시간 다 됐습니다. 뭐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리고 미추홀구 인천 시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소리소리 출연을 정말 기분 좋게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준비 많이 했습니다.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청장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 구청 슬로건이 약동하는 미추홀구입니다. 약동, 약자와 동행하는 미추홀구입니다. 구청장은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철학, 저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해서 정말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구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구청장은 실용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님도 실용을 하지만 미추홀구도 실사구시 미추홀구입니다. 실용을 바탕으로 미추홀구가 다시 도약하고 다시 인천의 중심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김정식 예비후보님의 뚝심 있는 포부 잘 들어봤습니다. 멋진 경선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 구청장에 도전하고 있는 김정식 예비후보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울의 소리 신통하는 앞으로도 6.3 지방선거에 나선 다양한 후보들을 만나서 시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여론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통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에 김남기 박사의 화요 민심열차 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